네, 작가의 세계는 우리가 늘 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인권 씨의 자유를 한 곡 틀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제 옆에 이제 말씀드렸던 손대균 작가가 나와 계십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요, 손 작가님이 저보다 젊으시기도 하지만 이게 머리도 훨씬 작으시고 이미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청취자님들이 치열이 고르시다, 훈남이다, 미소가 섹시하다. 지금 막 이제 일단은 외모에 낚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진행자는 완전히 이제 물이 안 좋아졌는데요. 오늘 게스트를 좀 주인공으로 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아직은 유명인은 아니시죠? 그럼요. 예. 무명인? 예, 아주 무명인. 네. 근데 청취자님들이 많이 지금 막 무명인.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계신데 예, 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작가라고 소개시켜서 참 창피한데요. 일단은 제가 흑백인간의 탄생이라는 그 SF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는 손대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작가님 혹시 이건 예. 뭐 여자분에게도 결례인데 예. 요즘은 남자에게도 결례인데 우리 나이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이가 조금 스스로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예. 네. 73년생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그래도 아직은 30대. 예, 30대 39인가 끝물. 그런 네. 끝물이더라고요. 근데 만으로 항상 제가 좀 계산을 해서 예. 한 38은 되는 것 같은데요. 옆에 뭐 40대 진행자가 있으니 예. 경쟁력은 전혀 걱정 마시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는 손 작가님의 프로필은요. 예. 예, 지금 다 이미 청취자님께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직장 생활 하고 계시고 예. 가족이 있으신데 예. 그 전에 이제 영화 작업들을 많이 해오신 걸로 예. 얘기를 들었어요. 예. 본인이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한국 영화계에서 예. 일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청취자가 아실 만한 예. 작품이나 프로젝트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 방송이 사실은 처음이어서 네. 뭘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될까 속으로 좀 생각을 해 왔었는데요. 보니까 이게 밖에서 잠깐 보니까 이게 이게 채팅창이 있어서 그런지 네네. 이미 이름을 치니 많이들 검색도 아시는. 되고. 그래서 좀 말하기가 좀 더 편해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처음에 원래는 그 영화를 전공을 했어요, 정식으로. 네. 근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대학교는 전자공학을 다녔었고요. 한국에서. 대학은 전자공학을 전공하시고. 예, 한국에서 이제 전자공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제가 73년생이니까 이제 92학번인데 그때 네. 한참 뭐 이제 유학 가고 뭐 이런 어학연수, 네네네, 어학연수라고 맞습니다. 저기 막 해외여행이 유행했던. 시작됐죠. 예, 그래서 저도 배낭여행. 이제 그 트렌드에 뒤지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제 머리도 식힐 겸해서 이제 뉴욕으로 훌쩍 그냥 혼자 사실 한 6개월 정도 뭐 있을 생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배낭 하나 메고 이렇게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뉴욕에 살다가 보니까 그때 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행 겸 어학연수였죠. 그래서 혼자 해본 거여서 그때 이제 그 경험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여행이란 이런 거구나. 왜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고 얻는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스스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제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군중 속의 고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행을 제가 사람 많은 데로 간 네네. 편이었으니 낯선 사람들 속에서 이제 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스토리가 조금은 긴데 뭐 일단은 짧게 얘기하면은 이제 혼자서 이제 가자마자 배낭에 또 작은 배낭을 싸가지고 혼자 이제 미국 여행을 떠났었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간지 한 이제 2개월 만에 혼자서 이렇게 그레이하운드라고 미국에는 왜 이렇게 버스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자유 이용권이 굉장히 쌌어요. 지금 제 기억에 뭐 한 20만 원도 안 됐나? 그러면 한 달간 그냥 뭐 미국 정기권이 있으면 예, 아무데나 타고 아무데나. 올수 그리고 있는. 또 좋은 게 뭐 24시간 운행을 하니까 그래서 뭐 더군다나 이제 캐나다 몇 개 도시, 멕시코 도시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며칠 걸려서 차에서 예, 자기도 근데 그걸 하고. 다 갈 수는 없었고 이제 저 주로 이제 뉴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캐나다랑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무지개 그리듯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북미 도시들을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곳을 갔는데 그
그 옐로스톤 파크라고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네네. 왜 간헐천 나오는데, 근데 그쪽에서 이제 우연히 그 여행만 이렇게 다니고 있는 친구, 미국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어떻게 으쌰으쌰해서 10일간 같이 그 친구 이제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마치 뭐 아이다호를 찍는 것 같은 기분이 정말 허름한 차였는데 그 친구 되게 좀 가난한 우물차에 예, 예, 길에서 예. 만난 친구와 더구나 이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어. 아직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그래도 그나마 나왔던 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향이 아틀란타여서 이게 남부 쪽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처럼 되게 느리게들 하세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랑 이제 그 친구가 좀 도시를 싫어해서 이제 옐로스톤 파크 그 위에 이제 캐나다랑 미국 국경 사이에 이제 글레이셔 파크라고 또 있어요. 거기는 좀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 비포장 도로를 본 데는 거기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막 차 타고 국경을 넘으면은 마을이 하나가 딱 나와요. 국경 걸쳐서. 이제 그 마을 이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6가구밖에 안 되는 전체 주민 인구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날 이제 하필 그 뭐 노동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닥불 펴놓고 막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료로 잠자리도 제공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너무 이렇게 따뜻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그 보우만 레이크라는 이제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런 기억들, 이런 추억들을 좀 평생 간직해야지 하는 생각을 갑자기 문득 하게 됐어요. 그 호수에 그때 멍하니 그 마을 사람들하고 호수에서 한 2-3시간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호수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랄까 하다가 전자공학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제 그래도 제가 뭐 기계 쪽, 뭐 소위 얘기하는 뭐 그래도 좀 이공계 뭐 이쪽에 가까우니까 이제 사진 좀 기계적인 거 생각을 했죠. 사진 뭐 기계적이 아닐 수는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착각하고 이렇게 찍는 원리가 기억을 남기는 남기는데 작업이네요. 사진이 뭐 제가 했던 거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그 사진 작가가 돼야겠다는 생각 갑자기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생각이 한 1분도 안 가더라고요.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게 사진이 좀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뭐 나중에 혹시 얘기도 하기 전에 존경하시는 사진 작가님도 있는데 좀 제 생각엔 이제 좀 시시하다라는 생각도 든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 단순하고 정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공학에 비하면. 그래서 나 이렇게 어려운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죠. 머리싸움에 공부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래서 좀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좀 더 복잡한 거. 나은 거보다 복잡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영화를 해야겠다 생각을 갑자기 해가지고 정말 여행 다니면서 오자마자 그 친구한테 그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제가 휴학을 못 내니까 친구한테 자퇴죠. 대신 자퇴 좀 내달라 하고 뭐 그때부터 학교 찾고 뭐 그런 식으로 한 1년간 이제 준비를 해서 미국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네, 뉴욕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갑자기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게 하필이면 97년도 IMF가 터졌을 때여서 그냥 그래서 뭐 한열도 오르고 해서 그냥 졸지에 학교 졸업할 때까지 7년을 꼬박 한국에 한 번도 못 들어오고 그냥 그대로 꼬박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학생으로 집안 형편이 뭐 넉넉하셨거나 부잣집 자제분이셨거나 사실은 제가 조금은 그러니까 뭐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어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넉넉한 집안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도 그 미국 가는 비용도 사실은 제대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이렇게 알바를 구했어요. 그래서 한 이제 2개월 정도 일을 한 돈으로 갔고 거기서도 이제 가자마자 미국 도착하자마자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돼서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생활을 해왔죠. 그때는 조금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케이스가 드문 케이스였는데 또 사실 요즘 대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서 감히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이제 집안에 자금이 넉넉해서 자, 아이 하나 우리 해외 경험 시킵시다 이게 아니고 정말 본인의 의지로 떠나서 본인 일자리를 찾고 벌면서 거기서 주거하고 공부할 준비하고 그렇죠. 여행 다니고. 지금 이제 미국을 여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선진 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때문에 뉴욕 도시로 가셔서 화려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쭉 미국 투어한 얘기를 들어보면 오지 탐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 한 20명밖에 안 사는 마을, 아프리카 마을 같은. 지금 재밌는 이야기가 풀려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얘기를 잘해주고 계시죠. 지금 전자공학 출신이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곡하신 곡들을 제가 쭉 보니까 테크노 계열, 일렉트로니카 계열이 많아서 원래 이 좀 전자음악을 좋아하나 보다. 이 테크노라는 뮤직도 테크니컬 뮤직이잖아요. 기술적인 음악. 일렉트로니카는 원래 이제 전자 사운드가 좀 강화된 음악이고, 골라오신 곡 중에서 우리나라 곡 희나리, 이 디플렉스가 불러주는 노래 한 곡 틀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